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3대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보다도 낙폭이 훨씬 커지면서 3대 지수가 1에서 거의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 전장 대비 1.94% 하락을 했습니다. 6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전장 대비 2.38% 하락을 하면서 이제 4천 선을 이제 간신히 지켰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2.75%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장 초반까지만 해도 3대 지수가 1% 안팎의 하락폭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후 3시 기점으로 이제 3대 지수가 급격하게 추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 기점으로 이제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추가 하락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600포인트 이상 밀린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도 금융시장에 이제 호재라고 할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 막판으로 갈수록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12호의 변동성 지수 역시 오늘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2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 지수가 이제 26선을 위로 올라간 것은 이번 달 들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주식시장을 끌어내린 요인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긴축에 대한 강화 우려가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뉴욕 현지 시간으로 7시 45분에 ECB가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예금금리라든지 레피금리를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다음 돌아오는 7월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한 점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된 지 거의 1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금리를 이제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10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셈이 됩니다. 유럽 역시 지금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에 대한 압박이 더욱 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CB가 오는 7월 회의에서 바로 다음 회의인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고 7월에 25bp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7월뿐만 아니라 그 다음 회의인 9월에도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금리 폭을 9월에 얼마 올리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기 인플레 전망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악화할 경우 인상폭이 7월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5bp보다 더 큰 9월에는 50bp 빅스텝이 또 가능하다라고 이제 시사를 한 셈입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이 아니죠. ECB가 금리를 두 번 25bp씩 올리게 되면 이제 유로존의 예금 금리가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벗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ECB가 상당히 조금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당연히 이제 ECB가 이런 긴축을 시행하면 연준 역시 이런 글로벌 은행들의 대열에 따라서 긴축을 계속해서 9월 이후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ECB가 긴축에 대한 신호를 명확하게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유로존의 국채 금리가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의 10년물 금리를 이제 분트라고 하고 조금 주요한 지표로 보는데요. 분트를 비롯해서 유로존 국채 금리가 일제히 뛰었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미국채 금리를 동반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3.07%까지 올랐는데요.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있습니다. 3.07까지 이제 찍고 조금 오름폭을 줄이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10년물 국채 금리 3% 넘는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2.81%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2018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네, 외환 시장의 반응도 오늘 조금 특이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ECB가 7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이제 조금 선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ECB가 25bp 인상을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가 발표된 직후에는 달러화가 살짝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제 오후 들어서는 달러화 지수가 다시 103대로 올라서면서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이런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CPI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서 말해주셨던 살얼음판이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내내 계속 CPI 대기 모드가 펼쳐졌고요. 연방준비제도가 6월 FOMC를 시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5월 물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연준의 긴축 정책을 결정짓는 팩터가 오히려 고용 시장보다도 이제 물가가 굉장히 지금 좀 중요한 현안에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주 큰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 이제 한마디로 설명을 해서 CPI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한다면 연준은 9월까지도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망이 강화가 되면서 결국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이렇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제 5월 CPI 전망치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8.3% 올랐을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들은 5월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전망치를 8.2%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조금 완화가 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갑자기 이제 오늘 8.3%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물가가 좀 둔화 신호를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아무래도 좀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8.3%를 전망을 하고 있지만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8.4%를 무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달보다 또 악화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컨센서스에 따른다면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헤드라인 피겨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 상승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이 지금 5월 CPI가 즉 4월에 대비해서 0.7%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이 수치가 0.3%였는데요. 헤드라인 피겨가 조금 완화의 조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월비 상승률은 이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5월에 다시 유가가 꿈틀대면서 이제 좀 상당히 크게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근원 CPI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지난달에 이제 5월에 전월 대비 0.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치 수준인 0.6%포인트보다는 조금 이제 컨센서스가 낮춰진 수준이긴 한데요. 여전히 지금 0.1%포인트 수준이고요. 헤드라인이라든지 전월비 수치가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좀 긴장감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재화에서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전이 되는 이런 상황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미국 오는 항공 비행기 티켓도 가격이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월세 렌트 비용이라든지 임대 비용이라든지 호텔 가격 그리고 서비스, 식음료, 항공료 뭐 이런 것들은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이런 공급 문제가 좀 해결되면 다시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서비스에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것은 정말 인플레이션을 그야말로 스티키하게 이제 끈질기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앞서서 제시했던 9월에 금리 인상 일시 중지로는 이제 높은 가능성으로 좀 불가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스트 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고요. 내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굉장히 시장의 긴장감이 높은 수준이고 인플레 개선 여지를 조금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월가의 컨센입니다. 네, 오늘 뉴욕 물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럴당 120달러대를 유지를 했는데요.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근원물 WTI 가격, 7월물 WTI 가격이 전장부 대비 0.49% 하락한 배럴당 121.51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120달러를 넘는 수준이라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이제 장중에 123달러대로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있기는 했지만요. 주말 동안 이제 또 상하이에서 일부 지역이 주말 동안 봉쇄 조치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여전히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 급등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뉴욕 같은 경우 5달러 갤런당 5달러를 나타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경우 10달러를 지금 찍은 데도 있다. 뭐 이런 10달러를 이제 하는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뉴스를 제가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CNBC가 이제 영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휘발유가가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영국에 이제 보통 패밀리카 55리터가 필요한 패밀리카를 주유하기 위해서 오늘 기준으로 이제 100파운드가 들은다고 하는데요. 100파운드라고 하면 이제 125달러입니다. 이렇게 그 패밀리카를 주유하기 위해 100파운드가 들었던 적은 이제 역사상 없었다고 하고요. 이제 영국의 휘발유 가격 역시 리터당으로 했을 때 1.82파운드고요. 이거를 갤런으로 보면 1달러당 8.6달러 수준인데요.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시장의 우려를 촉발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 역시 굉장히 오늘 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CPI가 나오기 직전 굉장히 시장이 긴장을 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좀 투매까지는 아니지만 다우지수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 낙폭이 확대되는 이런 공포 심리가 더욱 증폭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CPI라는 엄청난 중요한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제 통상 뉴스가 나오기 전에 좀 사고 뉴스가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런 말들을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오늘 그래도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이제 발표가 되는 CPI 뉴스가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이제 낙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CPI가 높더라도 이제 근원 CPI가 낮으면 일시적인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한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최근에 시장이 위축이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근원 CPI가 생각보다 조금 괜찮을 경우에는 시장이 또 일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나름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는데요. 모건 스탠리 전문가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연말의 주가 레벨을 분명히 이제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여름 동안 어떤 범피 라이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름 동안에 이제 상당히 조금 변동성이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5월에 우리가 기록했던 저점 부근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유가가 뭐 굉장히 높고 식음료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는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버틸 것이다라고 이제 경제에 대한 이런 신뢰를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11개 섹터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 이제 통신, 기술, 금융, 유틸리티, 자재, 에너지, 부동산 관련주가 모두 2% 이상 하락하면서 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좀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 빅테크 종목 중에서 메타가 6.4%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존 역시 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애플 또한 3.6%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구성 종목 중에서는 보잉이 4%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좀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금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0.89% 하락을 하면서 빅테크 여타 종목에 비해서 조금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를 지지하는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UBS가 이제 투자은행 UBS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담대해져야 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테슬라에 대해서 UBS가 중립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걸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 역시 1,100달러로 이제 고수를 했습니다. 1,000슬라 이상으로 본 건데요. 현재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50% 오를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서 제목이 담대해져야 할 때인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이 이제 테슬라를 경쟁사에 비해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문 잔고가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또 마진 또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 제조 공급망에서의 경쟁 우위가 테슬라에 대해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 이제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대한 주식 5만 주 이상을 매집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목이 되는 보고서이고요. 또 다른 전기차 업체 니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1분기 손실이 기존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이제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빅테크 최우량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둘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애플이 3.6% 하락을 했고요. 마소가 지금 2%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월가에서 조금 이 양 회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각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 키방크라는 투자 회사에서 이제 좀 신용카드 실적 같은 걸 분석을 해본 결과 애플에 대한 5월에 애플에 대한 소비 수요가 조금 이제 둔화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 이제 수요 둔화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유지를 하긴 했지만 약간의 이런 우려감이 월가에서 나왔고요. 또 전체적으로 주가가 부진하면서 애플이 다시 이제 142달러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도 이제 조금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UBS가 내년도 이제 회계연도 2023년도 그 레베뉴 매출 전망치를 이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환율 영향으로 자사의 가이던스가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UBS에서는 이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환전 FX적인 손실을 넘어서서 이제 좀 상당히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이거에 완전 면역된 회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뉴욕 증시 최우량 종목이고 이거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주요 종목 중에 타겟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소비 기업들 중에서 가장 조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타겟이 오늘 배당금을 상향을 했습니다. 분기 배당금을 20% 인상을 했는데요. 그 배당금이 0.9달러에서 1.08달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호재인데요. 어쨌든 뭐 주가가 좀 전체적으로 벤치마크가 안 좋으면서 타겟 주가는 1.37% 하락을 했습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디즈니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있죠. 이 스트리밍 업체가 있는데 TV 콘텐츠의 수석을 맡고 있는 피터 라이스를 이제 굉장히 좀 갑자기 해고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디즈니 주가는 오늘 3.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이제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고용 지표를 앞두고 이제 매주 실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상당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실업 지표를 미국 노동부가 매주 집계를 하는데요. 지난 4일, 즉 6월 4일 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전주보다 2만 7천 명 증가한 22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저널이 예상한 전망치가 21만 명 증가였는데요. 이것을 웃도는 수준으로 월가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 이제 보험을 청구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업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이고요. 이번 이 한 주간 그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올해 1월 이후 가장 최다였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셈이고요. 또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만 7천 명 증가를 했는데요. 이 증가 폭이 1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살짝 유의를 해야 될 점이 이번 지표가 지금 6월 4일로 끝난 한 주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이제 현충일이었던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통상 연휴가 끼면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의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실업 지표라든지를 다시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미국의 주요 22개 기업 최고 재무책임자, 즉 CF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본 CFO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들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되든 침체로 이제 걸어 들어가고 있다, 험로를 앞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설문에 참여한 CFO 중에 77%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도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다우 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본 CFO가 전체의 77%였습니다. 다우가 이제 3만 아래로 떨어지려면 현재 레벨 대비 18%가량 추가로 떨어져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CFO 중에 40%의 CFO가 이제 자사의 가장 위협적인 외부 리스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 같고요. 또 23%의 CFO는 연준을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준이 이 긴축의 과정을 제대로 내비게이트하지 못할 가능성, 연준이 이제 실수로 너무 과도한 긴축을 하는 나머지 경기를 이제 연착륙시키지 못할 가능성 등을 지금 시장 리스크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 리스크로 뽑은 CFO는 이제 14%였습니다. 네, 이제 또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응답자의 41%가 올해 연말께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 수준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